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토요일 아침 주식닥스리 진행의 박혜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셨죠. 5월의 마무리와 6월의 시작이 맞물려 있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증시는 한 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제 페이스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약간은 변하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다시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이 이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종목 교체가 필요한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간밤 미국 증시는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5월에 임금 상승률이 완만해지면서 이번 달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하원에 이어서 상원도 부채 협상안을 통과시키면서 디폴트 리스크도 해소됐습니다. 다우지수는 2.1%, 나스닥도 1%, S&P 500은 1.4%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거래소도 체크해 보시죠. 5월의 마지막과 6월의 시작이 좋았습니다. 거래소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7거래일째 유입되며 시장을 견인했고요. 주간 기준 3주 연속으로 양봉을 그려내며 1.6% 강한 상승세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어제장 종가 기준 약 1년 만에 2,600선을 넘어서며 2,601.36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보시죠. 코스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간 기준 3%에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며 3주 연속 양봉을 만들었고 5일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가 강한 시세를 내면서 시장을 끌어올렸고요. 4거래일째 상승 랠리 보여주며 어제장 868.06포인트의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시장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를 분석해보시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도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어요.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주식명가 MTNW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1월의 베스트, 1분기 베스트, 공명정지 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예, 이번 주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사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예. 저는 어떻게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왜 제 계좌는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 이번 주가 어쨌는지 좀 정리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일단 제가 지난주 첫째도 반도체, 둘째도 반도체, 셋째도 반도체라고 말씀드렸죠. 이 백강산업이 또 날아갔죠. 일단 무엇보다 이번 주에는 또 엔비디아 급등이 좀 화두가 또 계속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잠깐은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급등하고 나서 좀 주춤하는 부분도 좀 있긴 있지만, 뭐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AI 반도체 시장은 이제 막 커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은 꾸준하게,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은 항상 단기간에 끝나지 않죠. 한 10년 동안 진행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한번 예전에 산업혁명을 생각을 해볼까요? 인터넷 어떤가요? 2000년도 때. 지금까지 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무엇보다 스마트폰 2008년도 때부터 해서 지금 아이폰 대장, 애플의 이 아이폰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뭐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삼성이랑. 이게 계속 지금 폴더블 폰까지 계속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AI 이 산업혁명이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 진행이 당연히 되겠죠. 일단 디벡스 창업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제 모든 전자기기에 AI 반도체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AI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을 갖고 계속 당분간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반도체 쪽 계속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백강산업 같은 경우는 뭐 이 배터리 쪽의 소재랑 이 반도체 쪽의 소재 이쪽에 두 가지가 엮이다 보니까 재료가 가장 제가 볼 때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토지를 취득했다는 거는요, 300억 정도. 이제 또 새로운 뭔가를 이제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백강산업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제이션 시스템, 뭐 일단 엔비디아 협력 업체이긴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뭐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협력업체로 이제 유통 판매, GPU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은 있으나 뭐 회사가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을 갖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샘CNS 같은 종목들도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 완벽하죠. 이 낸드 플래시 쪽의 매출로 거의 사실상 지난주 한 매출 500억, 영업이익 30%를 달성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D램 쪽이랑 이제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이미지 센서까지 고객사 퀄테스트를 완료를 했다. 이게 매출이 이제 추가적으로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을 내년도에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앞으로 바닥권에서 아직까지 크게 이제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백강산업 바닥 대비 좀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도 지금 시설 투자에 비하면 아직도 배가 고파요. 샘CNS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침 또 빵을 좀 먹었는데 더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배도 좀 약간 고프고 주식도 고파요. 무엇보다 앞으로 지금 중장기 차트가 다 대부분 지수가 나스닥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코스닥도 그렇고 이제 20개월 평선 돌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반도체 쪽에서 계속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샘CNS도 20개월 평선 이제 막 돌파하고 있다는 부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자동차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가 선별적으로 강하죠. 구동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경창산업이 날아갔습니다. 그만큼 경창산업이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폴더블 페달도 또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재료도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왜? 작년도에 현대차 쪽에서 주는 협력업체에 주는 상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상을 누가 받았을까요? 경창산업이 받았죠.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국내 완성차에 경창산업의 부품이 90% 이상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자동차 한 10대 중 9대는 경창산업의 부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차세대 전기모터도 지금 현대차 쪽이랑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미 부회장, 부사장 같은 경우가 매집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급증하면서 아직 저평가돼 있거든요. 중장기 바닥권에서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배터리 리튬 관련주들을 좀 이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번 주는 핫했던 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수화학 뭐 이런 기업들이 급등세에 나왔죠. 작년도 제 별명 기억나시나요? 정이수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은 이제 매수권 다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신규 매수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추격은 좀 그런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당장은 아니고 빠르면 한 2, 3년 뒤에 상용화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반 정도에서 밀어 올라온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대신 이제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활성화되면 이런 기업들이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꾸준한 관심은 그래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이수학을 10,000원대 초중반대에서 좀 그때 당시 작년도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야, 이거를 바닥에서 한번 베팅해 놓고 한 몇 년 동안 가져가 보면 어떨까? 어차피 전고체 배터리 시대는 올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대부분 이 매매를 하다 보면 뭐 100%, 200% 올라가다 보면 또 쭉 또 반토막 나다 보면 이득 실현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요. 역시 결국에는 나올 만한 재료,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종목들, 그런 기업들을 바닥에서 잘 보시면 결국에는 에코프로처럼 크게 한번 먹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그때 이수학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있을 때 최대 주주가 매집이 이뤄진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배터리 쪽은 분명 바닥권을 좀 지난 것 같은데요. 대신 이 백강산업 같은 경우는요. 이 배터리 소재 쪽이랑 반도체 소재 두 가지가 엮였다 보니까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끝까지 잘 지켜보시면서 제가 제2의 미래나노텍이다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죠. 떨어질 때만 계속 저가 매수하고 싶습니다. 올라갈 때 뭐 단기는 뭐 매도 전략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올라갈 때는 매도 뭐 그거는 나쁘지 않지만 떨어질 때는 추격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AI와 반도체는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을 보였고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배터리 리튬 관련주 가운데서도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였는데요.
우리 위원님이 사실 뭐 경창산업 그리고 백광산업 같은 종목들을 주셨었는데 굉장히 옥석을 잘 가려서 주셨잖아요, 저희한테. 그래서 이번 주도 굉장히 이제 다음 주 기대가 되는데 다음 주 전략을 그럼 좀 미리 들어볼게요. 다음 주는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미국 고용지표 같은 경우 호조세가 나왔거든요. 저는 어제 딱 고용지표 발표되는 순간 쾌재를 불렀습니다. 일단 딱 고용지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압도적으로 막 너무 좋게 나왔고 실업률이 대신 올라갔어요. 그런데 임금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골디락스다. 이미 뭐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캐치를 했기 때문에 푹 잤습니다. 어차피 폭등할 것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감이 이제 확대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주거 비용만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근원 물가 지수가 어차피 하반기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저는 이제 동결할 걸로 이미 예상은 했거든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이미 시사를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은 경기 회복 기대감에 하반기 수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반도체. 삼성전자가 왜 중요한지는 제가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꾸준하게 이미 5만 원대에서부터 설명드렸고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운드리 쪽이 앞으로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수백 주 투자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AI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자기기에 AI 반도체가 들어간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100개, 200개 들어갈 게 이제 2,000개, 3,000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반도체 플러스 전기차. 테슬라 같은 경우가 왜 중요하냐? 올해 연말에 이제 사이버 트럭을 이제 드디어 출시할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역시 이제 앞으로 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또 지배자가 될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2025년도 때부터는 이제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이제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역시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특히 이제 반도체 이쪽을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에 초점을 좀 맞추고요. 전기차와 반도체 쪽으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푹 주무시고 오신 위원님과 이번 주 증시 분석해봤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금일도 주식 싹쓸이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바닥 싹쓸이 주식 투자법. 역시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상반기 10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복습을 해봐야죠. 왜 여기에서 매수를 했으면 왜 여기까지 올라갔을까를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해보는 건데요. 일단 중요한 건 아진산업이죠. 상반기 제 이름이 잠깐 정화진으로 변경됐었습니다. 정화진으로요. 그런데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721선 이 부분이 중요한 위치였죠. 밀집국면, 밀집국면 721선. 뭐 공명 정주하면 떠오르는 게 너무 많아요. 밀집국면 721선 그리고 정배열 초기. 이게 다 성공투자 키워드잖아요. 그런데 이미 주포는 바닥권에서 1,500원대에서 최대주가 매집이 들어온 상태였었고요. 퍼가 5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였고요. PBR이 0.5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 자산가치 대비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고요. 아진산업은 역시 시설 투자를 미국 조지아 쪽에 4,400억 이상 투자가 들어갔죠. 역시 시설 투자를 확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미래 성장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었던 부분이죠. 저는 내수 시장에만 머물러 있는 기업들은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해외 시장을 공략해야 돼요. 국내 시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해당 사항이 됐죠. 그래서 제가 정화진 완벽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보신 분들이 쫙 130%인가요? 140%인가요? 쫙 올라갔죠. 그럼 지금은 끝났느냐? 5일선 회복 이제 안착을 하죠? 아직 끝나지 않았죠. 왜? 요즘에 신용 물량이 10%까지 급증하더라고요. 왜 개인들은 바닥에 있을 때 안 사고 위에서 신용으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 뭐 바닥에 사신 분들도 있겠죠. 우리 주식 싹쓸이를 보신 분들은. 근데 왜 위에서 신용으로 빚을 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빚 내서 사면은 안 올리거든요. 예. 그럼 다시 이제 쭉 내려왔다가 다시 또 이제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요. 신용 물량이 떨어지지 않으면 급하게는 또 안 올릴 수도 있어요. 예. 뭐 그런 거는 이제 어차피 뭐 정해진 건 없지만 항상 신용 물량이 10% 이상 넘어가면 좀 부담스럽다. 이제 그 부분도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단기는 21선 부근이 지지권이에요. 이 파란색 라인선이 21선. 여기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은 유효할 것 같고요. 이탈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내려왔다가 다시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대신 또 내려오면 또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올해 1분기 주당 순이익이 600원이 나왔거든요. 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 내년도 공장이 4,400억 들여서 공장이 완공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10,000원 이상 올라가도 남을 수도 있거든요. 600원 1분기 올해의 실적이 꾸준하게 나온다고 만약 가정을 했을 시에는 뭐 20,000원 이상 가도 이상하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주식은 대신 전망은 전망일 뿐 바닥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3,000원 이하가 급소였습니다. 저는 그 라인대에서만 설명드렸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이딥을 설명드려 볼 텐데요. 이 하이딥 같은 경우도 요즘에 쭉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바닥 다지고 그리고 다시 이제 상승 전환되고 있죠. 지금은 어떤가요? 완벽하게 정벨 상태에 들어갔죠. 5일선, 11선, 21선, 61선, 100일선, 200일선. 제가 언제 설명드렸죠? 여기 설명드렸죠. 주식은 90% 이상이 역시 수급이다. 이 얘기도 거의 이제 앞으로 명언이 될 것 같은데요. 항상 이 주식은 바닥에서 역시 대표이사가 매수가 들어올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미 1,600원대에서 기관 투자가와 그리고 유니캐스트 회장, CB투자가 이자도 안 받고 1,600원대에서 들어왔다. 이미 직감적으로 1,6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1,800원까지 올라갔다가 2,900원까지 갔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이 임원들의 보유 예수 물량이 풀렸어요. 600만 주. 그런데 지금 이 정벨 상태에서 아직 거의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지난주 6월 이제 금요일 날이죠. 어제 한 조금 나왔어요. 조금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부사장이라든지 대표이사라든지 물량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포 세력들은 아직 빠져나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CB투자 들어온 세력들은 8월 말 돼야지 이제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보유 예수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공시가 나왔다는 건 이제 뭔가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DRT가 어땠나요? 1,900원대에서 임원들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100% 이상 폭발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졌죠. 지금 또 시간에 가니까 또 8%, 9% 가까이 올라와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가 붕 뜰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1,800원, 1,900원대에서 DR텍도 강출해드리고 지금 이제 우주로 날아갈지 아니면 이제 뭐 저 성층권까지 날아갈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하이딥도 아직 상투 신호는 안 나왔다는 거. 거래가 전무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칼레이크 인베스트먼트 지분 1,000만 주 들어와 있죠. 일명 진대재 펀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물량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 한 주도 안 나왔습니다. 1,000만 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쪽에 뭔가 이제 부품 공급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라운텍이 좀 크게 올라갔는데요. 그 기업을 처음에 누가 만들었나요? 이 회사 고범규 대표이사가 미국 기업에 매각을 하고 그 미국 기업에서 분사돼서 나온 게 라운텍이거든요. 그 기업에 이제 연구소장으로 있었던 분이 이제 라운텍의 대표이사로 온 거죠. 그래서 이 기업 역시 하이딥 같은 경우도 이 고범규 대표이사가
미국에 천문학적인 자금으로 매각을 하고 그때 당시 1,600억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창업했던 게 하이디비죠. 그래서 퀄컴을 넘어서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회사를 창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없는 기술을 확보한다. 지금 600개의 특허를 갖고 있다 이 얘기가 나왔었죠. 저는 좀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기술 투자부터 해서 지분 투자가 들어오고 이미 수년 전부터 유니캐스트 회장이 개인적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이미 작년도에도 50억 개인 돈으로 투자가 들어갔다는 거는 일단 아직 그 물량이 안 나왔다는 건 계속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 밑에 1,000원대 초반대에서만 공략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삼형. 이 기업 뭐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3,000원대에서 설명드리고 2,800원인가요? 100% 가까이 올라오고 지금 21선에서 연기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연기금 수급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반등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R텍을 좀 설명드려 볼 텐데요. 뭐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1,800원, 1,900원. 1,800원, 1,900원. 여기서 주포가 들어왔다는 거, 최대 주주 임원들이 들어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재료가 7개 있죠. 아직 그 7개 중에서 한 개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아람코 쪽에 수주했다. 뭐 배터리 검사 장비 수주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아직 배가 고프죠. 거래량 아직 터지지 않았고요. 주포 빠져나가지 않았고 시브 행사 물량 다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종고점 다음 주에 월요일 날 갭으로 돌파할 것 같은데 돌파하면 이제 그 라인대가 지지권이 되는 거거든요.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상담으로 우리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기가레인이고요. 매수가는 1,745원. 비중은 20%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짧게 또 사연을 주셨는데요. 보니까 전일 종가가 1,725원, 지금 살짝 손실을 보고 계시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통신이나 국방 이런 키워드로 묶이는 종목인데 최근에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매수가에서 정말 조금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반등을 해준다면 그래도 수익권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지금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은 사실 이 섹터를 눈여겨서 보고 계시는 않을 것 같아요. 기가레인이요? 네, 어떠세요?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세요? 다행이네요. 제가 기가레인을 자세히 분석해 드려 볼 텐데 이 기가레인이 일단 긍정적인 관점에서 저는 접근하는 이유가 뭐냐면 2,200원대에서 최대 주주가 이제 지분 투자가 들어왔었거든요. 그게 어떤 목적으로 들어왔느냐가 중요해요. 이 나노 인프린팅 장비, 이 마이크로 LED 포토 공정에 쓰이는 나노 인프린팅 장비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을 했거든요. 삼성 쪽이랑 협업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에서 최대 주주의 수급이 들어왔다. 그런데 아직 기관들이 다 빠져나가지 못했다. 시비 투자가 들어왔었죠. 근데 기가레인은 올해부터 반도체 장비, 시각 장비가 뭐 여러 군데에 다 쓰여요. 마이크로 LED라든지 MEMS라든지 특히 이제 저쪽에 이 시각 장비 같은 경우가 이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협업을 하는데 올해부터 이제 마이크로 LED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거기 앞으로 이제 차세대 전력 반도체, SiC, 실리콘 카바이드 쪽에도 쓸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기가레인은 또 5G 부품 장비사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밀집 국면이 있어요. 이 바닥권에서 밀집 국면 속에서 꼭 보면 MACD 같은 경우가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한번 랠리가 나왔거든요. MACD가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랠리가 나왔거든요. MACD가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항상 급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갔죠? 2,200원대까지 갔어요. 근데 그 라인 때는 최대 주주가 지분 투자 들어온 단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가 특히 5G나 이 반도체 장비 쪽에 이 마이크로 또 LED 장비 쪽에 매출이 본격적으로 기대감이 나오면 만약에 이 라인대를 상가 시연하고 뚫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을 뚫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대량 거래 시연됐던 고점이 2,200원대죠. 그러면 중장기는 본격 상승 전환과 함께 MACD가 빨갛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밀집 국면 속에서 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가레는 꾸준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내 T50 고등훈련기부터 시작해서 초음속 공격기부터 시작해서 이 기가레인 같은 경우가 또 케이블 같은 경우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을 해서 공급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또 방산 쪽의 재료도 나왔었죠. 그 부분까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가레인은 차트상 이제 지지권은 저 밑에 1,5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권, 그리고 2,200원 단기 매도권, 그리고 2,200원 돌파 시에는 중장기 추가 반등 기대 국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5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하자, 그리고 자세한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꼭 수익 내고 나오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바로 전화로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모베이스 전자요. 모베이스 전자요. 매수가는요? 2,330원이요. 2,330원. 비중은요? 15%입니다. 15%. 그래도 수익을 조금 보고 계시거든요. 예. 네, 이 종목을 언제 사셨어요?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2년 전이요? 예.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예, 예. 네, 그러면은 이 종목 뭐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신 거죠? 아니, 뭐더라, 물파동 해가지고 2,330원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매출도 늘어나고, 네. 뭐더라, 공기수에서 뭐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매하게 네. 됐어요. 그럼 저희가 좀 빨리 봐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오래 갖고 계셨으니까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전략 잘 짜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모베이스 네. 전자고요. 보니까 1분기 실적도 좋았고 이 회사가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4월 말, 5월 초에 쭉 가다가 최근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이 네. 종목을 2년 전에 사셨대요. 예. 굉장히 지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예. 조금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예. 수익이 정말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거든요. 예.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제가 이 종목도 관심주였기 때문에 그래요? 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모베이스 전자를 보면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수급이 요즘에 최대 주주 물량이 저 3,000원대에서 전량 매도하고 나갔거든요. 최근 들어 CB 투자 들어온 물량이 일단 단기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온라인 방송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제 팬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이미 5월 중순쯤에 주포가 3,000원대에서 다 빠져나가네. 제가 온라인 방송 이런 얘기 드렸어요. 이제 지금부터 관심 제외시키겠습니다. 저도 2,000원 중반대에서 보고 한 20% 정도 수익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미련 없이 종목 교체. 그러니까 대신 지금은 좀 늦었긴 늦었는데 그래도 이미 뭐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3,000원대에서 좀 바닥권에서 들어왔던 물량이 다 빠져나갔다. 1,600원대에서 100만 주 가까이 최대주가 지분을 확대했다가 다 빠져나갔거든요. 최대주 플러스 뭐 배우자까지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상 반등시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고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주 기가 막힌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관심주들을 잘 보시면 되는데 지금 모베이스 전자는 2,400원대 일단 단기 지지권이에요. 여기 깨지면 그냥 이득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000원대까지 갑자기 또 올라간다. 그 부분은 좀 매도권이에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바닥권은 저 밑에 2,000원 이하 1,900원대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대신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 성장성은 있어 보여서 다시 쭉 또 내려오면 저가 매수기는 또 늘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님 2,400원이 단기 지지권이고요. 여기가 깨지면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꼭 수익 많이 내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OCI 홀딩스고요. 매수가는 87,000원 그리고 30%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망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존속법인으로 변경 상장하면서 30일에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OCI가 인적 분할로 재상장하면서 이게 좀 전체적으로 악재로 인식이 된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사실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매수가가 87,000원 지금 조금 많이 내려와 있기는 합니다. 뭐 OCI도 그렇고 OCI 홀딩스도 지금 주가가 약간 부진한 상황인데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위원님? 일단 기본적으로 태양광 쪽이잖아요. 이 태양광 쪽 뭐 앞으로 성장성은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대신 이 예전에 우리가 한번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 OCI 같은 경우 한참 잘 나갈 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한참 잘 나갈 때 태양광 업황 너무 좋았죠. 막 60만 원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떨어졌을까요? 그때 막 대규모 투자도 막 확대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중국이 이제 막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이제 막 가격이 막 폴리실론 가격이 다운되니까 정부에서도 막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60만 원대에서 막 3만 원대까지 전 세계 태양광 업체들이 막 파산하고 뭐 도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혹시나 또 만약에 중국에서 이제 막 또 어마어마한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폴리실론 가격이 또 급락할까 봐. 그런데 일단 그때랑은 그래도 지금은 분명히 차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은 태양광만이 주가 아니거든요.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서 아마 그래서 OCI도 이제 폴리실리콘도 반도체 폴리실리콘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반도체 소재 사업, 과산화수소 뭐 이런 쪽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 바닥권에 있는 이제 에이펙트 있죠. 반도체 이제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업체도 계열사를 통해서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면서 부가적으로 바이오 사업까지도 좀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 그게 예전하고 좀 많이 틀린 부분이 있어요.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중장기는 나쁘지 않은데 대신 단기는 지금 뭐 태양광 업황이 너무 좋다라든지 그러진 않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76,000원대가 지지권 같아요. 대량 거래 시현됐던 지지권 그리고 저 위에 저 97,000원대, 98,000원대가 거기에 또 이제 대량 거래 시현됐던 단기 저항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OCI 홀딩스 같은 경우가 이 721선 부근이 여기 라인대가 가격대가 82,000원대죠. 예, 82,000원. 그 라인대가 또 이제 단기 중요한 지지권, 중기는 76,000원. 그러니까 월봉 차트를 보면 밀집돼 있잖아요. 뭐 그렇게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앞으로 중장기는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글로벌 이제 기업들은 이제 알리백에 다 이제 가입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안 쓰기 때문에 만약 신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는 기업들은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지를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OCI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보유권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6,000원 지지권 중기, 단기는 역시 저 721선 부근 81,000원대 단기 지지권, 저항권 98,000원. 98,000원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반등을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당장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업종의 주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막 집중적으로 더 추가해서 막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기보다는 지금 주는 뭐죠? 전기차 부품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쪽. 앞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 소재 쪽에, 소부장 쪽에 한번 미쳐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반도체는 속하긴 하네요. 대신 시장은 지금 반도체로 인정하기보다는 태양광 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반도체 쪽을 좀 더 줄을 보면서 자동차 부품주 부가적으로 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권,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OCI 홀딩스는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 76,000원이 중기 지지권, 그리고 81,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단기적으로 지지권입니다. 그리고 저항권이 98,000원 이렇게 자세하게 잡아주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AS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위원님의 종목 AS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들의 AS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5월 30일에 주신 종목 백광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32%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정말 이런 큰 수익을 안겨줬고요. 보니까 5월 22일부터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 상승세가 나타났고 어제 특히 장중에 15% 급등하면서 9,780원에서 신고가를 썼습니다. 위원님, 백광산업 아까도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네. 지금 보니까 약간 달리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눈여겨서 볼까요? 예, 저는 원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네. 바닥에 있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유일하게 달리는 말인데도 제가 좋아했어요. 왜? 상승의 징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이사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6,000원대죠? 그거는 단기간에 매도할 물량이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지를 300억 정도 확대했다? 그건 앞으로 시설 투자를 확대한다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다른 모멘텀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징후들이 있다 보니까 6,000원대도 또 비싸지 않은데 무엇보다 배터리 소재와 반도체 소재, 국내에서 반도체에서 유일하게 고순도 염화수소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역시 배터리 소재 쪽은 새만금 쪽에 전구체 공장을 대규모로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백광산업 지금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고 말씀드렸죠. 못 먹어도 구해야죠. 7,700원. 남자라면 못 먹어도 구해야 됩니다. 7,700원 지지권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7,7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노리자라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이 배가 많이 고프신가 봐요. 네. 배가 고프니까 종목을 또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 종목 DR텍도 확인을 해볼게요. 최고가 기준 76%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보니까 5월 25일에 이 종목도 신고가를 갈아치웠고 어제도 12% 급등하면서 고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보니까 단기 과열 지정 예고 종목인데 오늘 보니까 백광산업도 그렇고 DR텍도 그렇고 AS 종목들이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예. 이 종목 보니까 아직도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온라인 방송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도 잘한다 생각을 하는데 공명정주는 넘사벽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5월 달에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 DR텍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3,800원대 이 라인대가 이제 단기 저항권이었는데요. 이제 과일종목 지정 예고 판단이 끝나니까 들어올리죠. 일단 3,800원대가 딱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그 라인대가 지지권이 또 되는 거거든요. 시간의 단위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은 붕 뜨겠죠. 3,8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역시 추가적인 반등을 제로 나올 때까지, 다 나올 때까지, 그리고 주포 세력들, 12물량 다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보셔야 돼요. 6월 달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역시 주식의 이제 보유회수가 해지가 돼서 이제 시비 행사라든지 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시킨다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시점이 이제 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주시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수급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흐름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상투 신호를 논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던 고점을 지난달 뚫고 2개월째죠. 월봉으로 치면 원래 3개월째까지 봐야 되거든요. 다음 달까지. 그 부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DR텍 같은 경우에는 3,8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기다려보자. 재료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또 눈이 가는데요. 잘 체크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5월 15일 종목 경창산업도 확인해 보시죠. 최고가 기준 30%가 넘는 수익률을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이 종목도 어제 거의 상가 근처까지 가면서 4,100원에서 52주 신고가 만들었습니다. 오늘 AS가 딱 세 종목인데 이 세 종목이 정말 난리가 났었네요. 진짜 다 신고가 파티를 했었는데 이 종목도 그렇다면 위에 조금 더 상방이 열려 있을지 아니면 여기에서 약간 좀 정리를 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경창산업도 일단 미국 쪽에 법인이 있고요. 일단 무엇보다 이 구독모듈 쪽
국내 사실상 거의 뭐 앞으로 기대가 가장 되는 기업이에요. 차세대 전기 모터를 현대차 쪽이랑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차 쪽에 대상을 받고 폴더블 페달을 앞으로 개발을 해서 내년도부터 양산 기대감이 나오겠죠. 이미 주포들은 들어와 있어요. 일단 부사장, 부회장들도 매수가 들어왔다 설명드렸었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종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그 라인대가 또 이제 지지권이 되는 거예요. 중기. 3,300원대 중기 지지권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장기는 이제 20개월 이평선 돌파 안착과 함께 MACD가 이번 달 골든크로스 상승 화살표가 나오고 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2013년도 때 위치랑 일단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8,000원까지 갈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 상투 신호 논할 때가 아니죠. 주식은 정고점 뚫고 간다. 721선 밀집 국면에서 돌파 지지받고 정고점 뚫고 이미 주포 수급 들어오고 재료 터트리기 시작하고 끝나지 않은 거죠. 끝까지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자동차 부품주 일단 반도체가 주목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내년도가 피날레 장식할 수도 있거든요. 왜 대부분 전기차 공장들 내년도에 이제 미국 현대차가 조자 공장이 완공이 되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가 피날레.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삼성전자가 3나노 2세대 공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때 또 피날레.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 12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죠. 내년 12월 달까지도 그래서 끝까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중장기는 뭐 아직도 상투를 논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도 아직 과열 신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투자 심리도가 이제 50까지 올라 있는 만큼 지금 아직 과열권이 아니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경창산업까지 굉장히 재료가 매력적인데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위원님의 다음 주 싹쓸이 포착 종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달리는 말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이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달리는 말 말고 이제 좀 그릉그릉 달릴 말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말 첫 번째 공개해 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아까 네. 달리는 말을 싫어한다고 그래가지고 대신 달리는 말을 또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식은 또 원칙이 있잖아요. 항상 원칙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주식 삭스는 이제 바닥을 찾는 거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이 있죠. 이 현대퓨처넷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현대퓨처넷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이 현대홈쇼핑 최대 주주가 약 114억 원 장내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느냐 물어보니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지금 실적이 없는 기업이 무슨 저평가가 돼 있어요. 분명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 기업을 유심히 분석을 해보니까 앞으로 신사업을 진출하죠. 자그마치 현금만 순자산 현금만 6천억 넘게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뭐 자율주행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충전 그리고 AI 뭐 로봇 이런 쪽 그리고 메타버스 디지털 샤이니지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투자를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되거든요. 뭐 어떤 모기업을 뭔가를 인수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대기업의 핵심 계열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앞으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이 온라인 방송 오전 9시에 또 이어나갈 예정이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퓨처넷이었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묻어나고 있는데 이름부터 굉장히 미래가 기대되니까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보겠습니다. 과연 두 번째 종목도 미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 예, MPC라는 종목인데요. 폐배터리 쪽에 앞으로 이 국내 최초로 전기차 쪽에 폐배터리 전용 플랫폼을 국내에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현대글로베스랑 이 폐배터리 저장 용기를 공동 개발했죠. 주포가요. 아마 제 기억하기로는 작년도부터 해서 지금 5월 달까지 특히 지속적인 장내 매수세가 회장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수급이 너무 좋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회장만 들어왔을까요? 자사주 매입도 55억이 들어왔네요. 예. 제가 항상 잘 기억나시죠? 예. 회장과 자사주 매입의 콜라보. 어떻게 됐죠? KG케미칼 150% 날라갔고요. 삼영이 100% 날라갔고요.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래나노텍도 그 종목 중에 하나죠. 미래나노텍 400% 날라갔습니다. 예. 이 기업도 6,000원대 초반대 그 미아는 뭐 최고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실적도 좋아요. 재무상수 좋고 자세한 내용은 오전 9시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NPC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회장의 매수 그리고 자사주 매입의 콜라보다라는 게 제 머릿속에 지금 딱 박혔는데요. 6,000원대 초반에서 매수 기회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기회를 잘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선물 보따리도 이제 하나씩 또 풀어봐야 되잖아요. 예.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예, 일단 저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 그래서 A 팩트를 좀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 A 팩트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 차량용 반도체 쪽에 이쪽에 패키징 테스트 사업을 진출하고 있다.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이 버닝 테스트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대요. 그런데 버닝 테스트 장비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확보했다. 왜 OCI가 이 기업을 인수했을까? 여기서 좀 제가 볼 땐 좀 윤곽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국내 유일한 항상 기술 확보한 기업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미 자사주 매입 단가 이하에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특히 내년도가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삼성전자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늘어날 걸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패키징 관련 회사들이 테스트 굉장히 중요해질지 몰라요. 반도체, AI 반도체 시대가 오면서 수요가 폭증하고 DDR5 시대가 오면서 하반기부터 이제 수요가 폭증해버리면 반도체 테스트 기업 잘 기억하시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두산 테스나. 그때 제가 3,000원대에서 발굴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근데 수십 배 올라갔습니다. 에이펙트 같은 경우도 자세한 내용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오전 9시 온라인 방송 들어오시면 좋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팩트만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이 가져오신 세 번째 종목은 바로 A팩트였습니다. 뭐 국내 유일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A팩트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오늘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번째 종목도 바로 체크해 볼게요, 위원님. 네, 샘CNS예요. 제 이름을 또 정쌤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정쌤. 예. 그럼 무엇보다 샘CNS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 이제 낸드 플래시, D램,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이 이미지 센서 쪽. 이쪽에 세라믹 STF를 양산 들어갈 수 있는 기업, 국내 유일한 기업이에요. 프로브카드의 핵심 부품이죠. 그런데 이제까지 낸드 플래시로만 매출이 나왔는데 D램과 이미지 센서가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캡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이제 이 샘CNS 같은 경우도 오송 신공장 쪽에 700억을 들여서 이제 올해 하반기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에요. 내년도 어떻게 될까요? 예. 삼성전자는 이 기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왜? YIK 모 회사에 지분 투자가 400억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YIK도 미국의 경제사절단으로 포함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샘CNS도 앞으로 중요한 내용은 제가 오전 9시에 또 온라인 방송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이 뭐 정의수, 정반도, 정현빈 이름 너무 많이 갖고 계신데 외국 이름을 좀 정쌤으로 지어드리고 싶네요. 이 종목까지 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예. 이제 마지막 종목도 바로 보겠습니다. 사실 마지막 종목이 저는 제일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예. 바로 공개해 주세요. 또 마지막에 항상 또 영웅이 걸려 네. 나오잖아요. 세코닉스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세코닉스. 코자 들어가는 기업이 잘 가는데요. 코아시아도 날아갔잖아요. 거의 한 70% 80% 날아갔네요. 이 세코닉스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랑 자율주행 카메라를 공동 개발하고 있어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미 레퍼런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가 현대기아차 쪽의 후방 카메라라든지 서라운드 뷰 카메라까지도 공급을 하고 있어요. 부가티 같은 지금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기업이 카메라 렌즈 같은 경우가 좀 스마트폰, 삼성, 그리고 특히 앞으로 XR 기기에도 들어갈 지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애플 XR 헤드셋이 공개될 예정이죠. 애플의 XR과 자율주행 카메라가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바닥에서 이미 7,000원대에서 대표이사 매수에 들어온 만큼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코의 기적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코닉스까지 종목 다 받아봤고 사실 아쉬워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운데 네. 잠시 뒤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연간 베스트가 아니고요. 연간 베스트 대상 2연패 달성을 했거든요. 굉장히 지금 앞으로 레전드적인 설명을 좀 설명드릴 또 예정이니까요. 꼭 오전 9시 들어오셔가지고요. 방송 꼭 놓치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제가 DR텍 지금 100% 날라갔잖아요. 레전드가 또 되고 있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내용들 많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가지고요.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주식명가 MTNW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 1월의 베스트, 1분기 베스트 공명정지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잠시 뒤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로 검색을 하시고요. 위원님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싹쓸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주식 주식 싹쓸이. 싹쓸이.